편의점 하면 정말 품목이 많잖아요. 네. 재고 관리가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 정말 많은데 분실될 수도 있고 떨어진 물건들은 뭐 유통기한이 지난 품목들 어떤 시스템으로 되는 건가요? 편의점 업종이든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사업체를 운영을 하다 보면 제 기준에서는 가장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사람 관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물어보신 재고 관리 파트입니다. 근데 재고 관리 파트가 더 민감한 이유는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재고가 분실이 된 그 원가 금액을 합산해서 결국은 사업주가 그거를 메꾸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검수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아침에 제가 발주를 하죠. 상품을 주문하는 걸 발주라 그러는데 발주를 하게 되면 그 발주한 날부터 주문된 상품들이 카테고리에 나서 입고가 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24시간을 근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무자들이 그게 제대로 들어왔는지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이러한 업무를 검수라고 부르거든요. 네. 되게 귀찮은 업무입니다 사실. 네. 제가 보더라도. 네. 그러다 보니까 근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집중력이 떨어지겠죠. 대충 한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는 안 들어왔는데 들어온 걸로 체크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결국은 뉴스가 나는 경우가 발생이 되고요. 관리 소홀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가장 흔히 일어나는 일인데 상품을 찍지 않고 손님한테 드리거나 아니면 1+1, 2+1 이런 행사 상품들 원래는 상품을 찍고 드려야지 재고가 처리가 되는데 그냥 안 찍고 드리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나요? 그러니까 신규로 채용하는 직원들이 그런 실수를 좀 많이 하고 네. 모르고 넘어가거든요. 그 책임은 사업주가 따왔습니다. 그런 실수들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겠는데 혹시 직원이 좀 의도적으로 사고를 치는 경우들이 있나요? 네, 그래서 이게 사업주 입장에서도 가장 답답한 네. 부분들이죠. 다인로스라고 하는 가장 흔한 파트에서는 이제 손님이거나 아니면 이제 직원들이 손을 타는 경우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례들인데요. 제 점포에서만 하더라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잡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대단히 곤혹스러운데 결국은 언젠가는 다 발견이 되게 되어져 있고요. 네. 차라리 손님이 가져가신 거라고 하면 합의를 보든 해결을 하면 원만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직원이 손을 탄 거를 발견하게 되면 이건 정말 신뢰까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죠. 사업주 입장에서는 대단히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친구도 이제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면 또다시 아까 말씀드린 그 공백은 사업주가 메꿔야 되거든요. 제 사례에서는 이제 무단 취식하다가 걸린 사례인데 그동안에 뉴스가 난 거는 그 친구가 스스로가 변상을 하겠다. 그 이상으로 자기가 변상하겠다고 해서 갔지만 신뢰라든지 이런 심적으로 고통스러운 부담은 보통 사업주가 다 떠안게 되는 게 네. 마음적으로 데미지가 많이 생기죠. 네네네. 이건 개인적으로 궁금한 질문인데 네네. 편의점에서 저는 도시락을 많이 사 먹어요. 근데 이제 유통기간이 다 돼갈 때쯤 보면 막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놔져 있거나 네네네. 뭐 뒤집어져 있거나 그런데 이런 거는 좀 싸게 살 수 없나요? 잘 보셨습니다. 업종을 잘 이해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만약에 백화점에 저는 항상 8시 이후에 보통 이용을 많이 합니다. 거기 가면 항상 할인을 하거든요. 네. 이런 행사를 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제값 주고 구매해보려고 했던 그 욕구조차도 나가버리는 네. 이런 반대의 극부도 분명히 생겨날 거라고 생각은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딜레마를 어느 정도로 조율을 해야 될지는 본인이 판단하셔야 돼요. 제가 이 사업적인 측면만 봤을 때 환경적인 부분은 말고요. 그렇게 했을 때는 그런 딜레마들 때문에 하다가 멈췄거든요. 대부분 있는 건 알지만 대부분 제품들이 안 하는 이유는 시작은 했지만 끝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다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건데 제가 지나가다가 좀 달라고 하면 주실 건가요? 차라리 그냥 드리는 게 낫죠. 네,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그냥 제가 차라리 드립니다. 네. 단골 손님이고 하면 탈이 안 나는 상품이고 그 상품을 제값 주고 샀을 때 차라리 물을 증정한다든지 할인되는 그게 그 원가 금액만큼의 상품을 차라리 증정하는 게 네. 제가 봤을 때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저는 그냥 편의점 다니면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내가 집에서 쿠키 같은 거를 만들어서 네. 만약 내가 점주라면 좀 창의적으로 팔아보고 싶은데 네. 뭐 그런 건 안 돼요. 내부적으로는 좀 위험한 발상이긴 하고요.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편의점은 무조건 24시간 풀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건가요? 과거에는 계약서 자체가 무조건 24시간이었습니다. 네. 어느 순간부터 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던 게 뭐냐면 사업주들이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지다 보니까 네. 뭐 극단적인 선택들도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24시간의 제도에 대한 지적들도 사육 이슈로 막 부각됐던 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특정 브랜드는 아예 계약서를 19시간으로 바꾼 브랜드도 있고요. 네. 그리고 아직까지도 24시간 운영이 기본 계약 사항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네. 지금은 그 사업주들이 뭐 원한다면 언제든 19시간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좀 네. 본사에서도 반영을 해주는 건가 보네요. 상생의 개념으로 그런 제도를 이제 보완을 했던 거고요. 새벽 1시부터 6시까지 이제 잠정적으로 문을 닫는 거를 희망을 하시게 되면 네. 보통 해주는 거고요. 거기도 약간의 또 조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점주님 혼자 다 근무를 하지는 못하실 텐데 네네. 점포 하나당 보통 직원, 알바생은 보통 몇 명 정도를 두시나요? 뭐 여러분 갈 때 2명 이상 있던 점포는 거의 본 적이 없으시죠? 네. 그런 점포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거기는 매출은 정말 좋은 점포입니다. 네. 그만큼 대부분 점포들이 1인 체제로 근무가 들어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오전, 오후, 야간 보통은 이렇게 세 파트 나눠서 네. 평일, 주말에서 총 6파트가 되겠죠. 네. 근데 이제 보통은 사업주가 점포 하나를 운영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보통 근무를 서기 때문에 네. 보통 5명 내외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보통은 다 1인 체제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만약 점포를 여러 개 가지고 계실 수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 잘 되는 네. 막 알바생을 2명 정도 둘 정도로 막 이렇게 큰 데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은 알바생 말고 좀 매니저급으로 뭐 4대 보험이라든지 휴가도 주는 어떤 정직원 매니저를 채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례도 있나요? 그런 사례는 물론 있죠. 그런 점포가 제게 없어서 문제인 건데 네. 그런 다수 점포를 혼자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네. 저처럼 운영을 해줄 수 있고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직원들을 뽑게 되는데요. 직원 정도의 급여 훨씬 더 높은 급여를 주고 네. 관리적인 부분도 믿고 다 맡겨야 되니까 네. 그런 친구들을 발굴해내는 게 사실은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사람 관리가 정말 어렵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역시 편의점도 사람 관리군요. 사람 관리가 가장 어렵습니다. 알바생이 갑자기 그만둔다든지 그냥 말없이 띡 안 넣어버리는 경우도 종종 왕왕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통 관리를 하시나요, 이런 경우? 네, 지금 그 질문 주시는 이 순간도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답답한데요. 제가 주말 쉬지도 못하고 지금 갑자기 안 나왔나요? 네, 연락은 좋습니다. 네. 연락은 좋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본인이 직접 나가야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자기가 다 그 공격을 메꿔야 된다 생각을 하시고 사업을 하셔야 저처럼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제로 일단 입지 선정과 관련해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아무래도 유동 인구가 많고 상권이 좋은 목에 진짜 자리를 잘 잡는 게 편의점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이 생각이 드는데 위치 선정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 만약에 그런 정말 좋은 자리가 있다면 권리금 같은 것도 보통 어느 정도로 해서 거래를 하시는지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몫을 만약에 잘 선택을 하게 되면 아무리 나태하게 근무를 해도 이게 수익이 날 확률이 매우 높고요. 예를 들어 뭐 먹자골목에 한가운데 딱 자리 잡고 있다든지 뭐 학교 앞, 초등학교 앞, 대형 병원, 큰 공원, 한강 이런 데들이 대박 입지들이 많나요? 대박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그런 쪽이 다 대박이라고 하면 그쪽에 있는 분들은 어려움을 겪으면 안 되는 게 맞겠죠. 네.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단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 되게 많죠. 손님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저도 하고 싶네요. 네. 철저하게 사업주 입장에서 보자면 네. 결국 남는 게 많은 점포가 대박이겠죠. 네. 근데 그렇게 입지가 좋고 이렇게 모두나가 바라는 이런 입지들은 우리가 매출만 보지 상대적으로 발생되는 그 비용들은 잘 안 보게 됩니다. 그럼 자료 뭐 이런 게 엄청 높나요? 그렇죠. 임차료는 계약서가 끝나고 나면은 뭐 중간에 변경이 될 수가 없죠. 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앞에서 낳고 뒤에서 미친다. 이 전형적인 개살구 같은 느낌. 그렇죠. 이제 또 뭐 삼국지의 계륵 같은 표현, 뭐 이런 것들 일은 열심히 하는데 자꾸 힘들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가 자리가 내 자리였어야 했는데. 우리가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전략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가장 매출은 적정하고 근데 들어가는 비용이 대대 합리적이라서 결국은 나한테 많이 남는 이런 쪽이 어딜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사실은 중요한 포인트라고 그럼 생각합니다. 그런 데들을 계략적으로 좀 보시는 메이트분들한테 편의점 위치는 여기다 네. 이런 데들 조금 힌트 좀 주실 수 있나요? 뭐 힌트는 당연히 드릴 수 있죠. 네. 오늘 그러려고 나온 거고요. 오늘 좀 많이 좀 풀어주십시오.